요즘 친국에서 말이죠.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좀 잦아지고 있어서 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뭐 단순 실종이 아닌 것 같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실종 사건이 아니라 혹시 장기 적출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안타깝고 또 무서운 이야기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 공산당이요. 인간의 장기를 단순히 사고 파는 걸 넘어서 이걸 뭐라 할까? 하나의 국가 자원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국가 자원이요. 사람의 장기를요. 네. 그렇게 산업화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1대1로라는 그 거대 계획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시스템 자체를 다른 나라로까지 확장하려고 한다. 이런 아주 심각한 의혹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좀 충격적인 주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중국 공산당이 사람의 장기를 마치 석탄이나 원유 같은 그런 거래 가능한 국가 자원으로 본다는 의혹이에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죠. 국가 자원이라니.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보건부 부부장이었던 황지에프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신장 지역에서 전화 그냥 몇 통 딱 돌리더니 간 2개를 조달했다.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는 일화가 소스에 언급되거든요. 마치 뭐 온라인 쇼핑하듯이 장기를 구했다는 건데 그렇죠. 너무 쉽게 말하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뭐 과장된 발언이다 이렇게 치부하기가 어려운 게 실제로 신장이나 칭하이, 공항 같은 곳에 인체 장기 운송 전용 녹색 통로까지 개설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이에요. 아, 공항에 그런 전용 통로가요? 네, 녹색 통로. 그러니까 이런 기반 시설 자체가 이미 뭔가 비윤리적인 장기 조달을 국가 차원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드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뒷골목의 범죄 조직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가가 개입된 그런 시스템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의혹입니다. 소스들에 따르면 이게 장점인 전 주석 시절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어요. 아, 장점인 시절부터요? 네. 그래서 그 사법, 공안기관을 총괄하는 정법위원회, 그리고 특히 팔룬공 탄압으로 악명 높은 610 판공실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군병원이나 일반 의료기관까지 이게 다 연루된 어떤 국가 차원의 행위일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주로 팔운공 수련생이나 지하교회 신자들, 위구르족 같은 특정 소수 집단이 대상이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시민,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대상으로 확대되었다는 증언이나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의혹들을 좀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건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특히 2가지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중난대학 샹야 제2병원이라고 거기 인턴 의사였던 로스와이 위라는 사람의 의문스러운 죽음이에요.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경찰은 사살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복구해낸 내부 고발 자료가 있었어요. 1119페이지 분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개되면서 파장이 엄청났죠. 그 자료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들었어요. 병원 안에서 불법 수술이 막 이루어지고 심지어 이식 수유를 만들려고 일부러 환자 병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건 역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아동장기 문제였죠. 그렇죠. 그 로스와이위 본인이 신장이식 전공이었는데 누구한테서 어린이 장기 12개를 표본으로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녹취록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그 사람 개인 계좌에 막 거액이 오고 간 내역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냥 단순 자살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했던 거죠. 또 다른 사건으로는 그 장시성의 고등학생 후신위 군 실종 사건이 있죠. 15살짜리 남자아이가 학교 기숙사에서 갑자기 사라졌는데 100일이 넘도록 못 찾다가 갑자기 학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가 났어요. 아, 그것도 정말 당시 중국 사회가 엄청 들끓었잖아요. 발견된 과정에는 의문점도 너무 많았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중국 공안 내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외 매체에 폭로를 했었죠. 후신위 군이 실종 당일에 이미 살해됐고 장기는 적출돼서 상하이로 옮겨져서 수억 위안에 거래됐다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물론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폭로 자체가 나온다는 게 사회적인 불신이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외에도 뭐 우한에서 대학생들을 집단으로 실종됐다거나 14살 소년 류아우청, 19살 청년 화찬아오 이렇게 계속 청소년 실종 사건들이 보고되면서 이게 혹시 특정 연령대를 노린 조직적인 범죄 아니냐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개별 사건들이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큰 시스템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중국의 장기 이식 대기 시간이 유독 짧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국제적인 평균하고 비교하면 비정상적으로 짧다는 거. 보통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장기 기증 받으려면 몇 년씩 기다리는 게 보통인데 중국에서는 몇 주, 심지어 며칠만 해도 가능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 배경에 대한 의혹 중 하나가 바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뇌사 판정 후 장기 기증 사례들입니다. 소스에 따르면 예를 들어 24살 대학원생 룽싱위 씨는 그냥 운동하다가 무릎을 좀 다쳐서 입원했는데 갑자기 뇌사 판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심장, 간, 신장 2개, 각막 2개 이렇게 장기가 기증됐다고 하고요. 8살, 12살, 14살, 13살, 심지어 3살짜리 아기까지 비교적 그냥 가벼운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뇌사 판정을 받고 여러 장기가 한꺼번에 기증되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특히 젊거나 아주 어린 나이대에서 뇌사 판정 받고 장기 기증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보고된다는 건 진짜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마치 필요한 장기가 딱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뇌사자가 나타나는 것처럼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혹시 장기 공급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상하이 자오통대학 부속 런지병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더 큰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태어난 지 하루에서 사흘밖에 안 된, 그러니까 체중이 1kg 남짓한 미수가 2명의 신장을 성인에게 이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신생아? 미숙아의 장기를요? 아니, 그 아기들은 생존 가능성이 있었던 건가요? 그게 바로 국제의료계가 경악한 지점입니다. 대만의 중한다 의학 전문가인 천지진 박사라는 분이 지적했는데 임신 29주차 미숙아면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출생 직후에 부모가 생명유지 장치 제거에 동의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요. 뭔가 경제적인 압박이나 병원 측의 설명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더 나아가서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제인 칼페이 교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식 수혜자랑 공유자 매칭하는데 몇 주에서 몇 달 걸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식 대상자랑 매칭이 다 끝나 있었을 가능성, 즉 산전장기 예약 같은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건 뭐 명백한 의료 윤리 위반이라고 비판했고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국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의혹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데 저희가 살펴본 소스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중국이 이 논란 많은 시스템을 1대1로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는 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대1로를 통해서요? 네, 파룬궁 박해추적 국제조사기구 WOIPFG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2025년 보고서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 보고서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대1로를 단순히 정치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자국 내에서 구축한 이 논란 많은 장기 이식 모델 자체를 해외에 이식하는 통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와. 겉으로는 뭐 의료 협력 강화, 선진 이식 기술 전순위 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길래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건가요? 예를 들면 2019년에 중국 쿤밍에서 62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쿤밍 합의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리고 1대1로 국가 장기 기증 및 이식 협력 발전 연맹이라는 기구까지 만들었고요. 연맹까지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그 황제프 전 부부장 있죠.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장기 이식을 1대1로의 주요 협력 분야로 포함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식 기술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 기술이 운영되는 시스템,
즉, 장기를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그 방식까지 함께 수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심지어는요, 미얀마의 KK 단지 같은 곳 아시죠? 거긴 뭐 인신매매, 불법 장기 밀매 의혹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이런 지역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1대1로 중점 협력 프로젝트 지역으로 지정돼서 홍보되는 사례까지 보고됐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걸 중점 협력 프로젝트라고요? 네, 이걸 다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한 의료 지원이나 기술 전수가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잠재적인 불법 행위들을 은폐하면서 더 나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자원으로 취급하는 이 끔찍한 모델을 마치 국제적인 표준인 것처럼 만들려는 아주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한 국가가 자국민, 심지어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이익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위한 자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산업화해서 돈을 벌고 이제는 그걸 국제적인 네트워크, 1대1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까지 끌어들여서 확장하려고 한다. 이런 정말 끔찍한 의혹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거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한 국가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류 보편의 윤리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국제사회가 이걸 계속 모른 척하거나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문제네요. 절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고 독립적인 국제조사가 필요하고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해서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곳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공동 대응이 정말 시급하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을 들으시면서 당신께서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자료들의 주장대로 한 국가가 인간의 생명마저 자원화하고 그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퍼뜨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진실을 가려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